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살펴보기로 하죠. 자, 크게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이 투자자가 보유하는 이 힘이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 투자자를 지배기업이라고 하고 피투자자는 종속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가 보유하는 힘이 공동 지배력이 인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공동기업이라고 하고 투자자를 공동기업 참여자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보유하는 힘이 유의적인 영향력인 경우에는 그때 피투자자를 관계기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를 지분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보통 이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이 20% 이상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분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주대안이 투자자입니다. 이게 투자자이고, 자, 그 다음에 주민국이 이제 피투자 기업이죠. 피투자자. X1년 초에 의결권 있는 보통주 30주, 지분율 30%를 12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분율이 20% 이상, 의결권 있는 지분이 20% 이상이면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투자에 대해서 지분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X1년 말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영업권 계산입니다. 첫 번째로 영업권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영업권은 여기 투자액에서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액 곱하기 지분율 그 차액으로 계산하는데, 자, 보면은 12만원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통주 30주를 12만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투자액이 12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취득일 현재 피투자자 주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35만원이죠. 35만원. 자, 그 다음에 평가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그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다른 자산 부채는 차이가 없는데 재고자산과 기계장치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여기 만원, 여기 5만원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평가차액이 합해서 6만원입니다. 재고자산이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만원 많고 기계장치는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5만원 많기 때문에 합해서 6만원만큼의 평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죠. 자, 따라서 여기 순자산 장부금액과 평가차액을 합하면 이게 사실상 순자산 공정가치가 됩니다. 순자산 공정가치. 그래서 이 주민국의 취득일 현재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41만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분율 30%이기 때문에 41만원을 30%에 취득했다면, 그러니까 피투자자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했다면 그 30%를 계산해 보면 12만 3천원에 취득했을 건데, 이 금액이 12만 3천원. 투자한 금액이 그 금액보다 작죠. 그래서 공정가치보다 더 싸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차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싸게 산 겁니다. 그래서 염가 매수 차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마이너스면 투자액에서 이 뒷부분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액 곱하기 지분율, 요 차액이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앞부분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권리금이죠.
피투자자에 대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지분율보다 투자액이 더 크면은 순자산을 공정가치를 취득한 것보다 더 많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플러스 금액이면은 이게 영업권 성격이고 일종의 권리금 성격이죠.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은 피투자자의 순자산을 공정가치 취득한 것보다 더 싸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구입한 겁니다. 공정가치보다. 그래서 그거는 염가 매수 차익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영업권인지 영가 매수 차익인지를 정확히 처음에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더 공정가치보다 더 싸게 취급한 거죠. 자, 따라서 영가 매수 차익 3,000원이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영가 매수 차익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에 전액 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가 매수 차익은 이 회계기간에 환입해야 될 성격이죠. 자, 그리고 이 지분법 회계 처리에서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평가 차익입니다. 평가 차익. 즉, 각 시점별 평가 차익을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X1년 초에 투자를 했는데 그 시점에서의 평가 차익은 아까 봤듯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만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5만원 많죠. 그래서 기계장치는 5만원 평가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평가 차익을 피투자자의 회처리 방법, 피투자자의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자산준 재고자산은 X1년 중에 전액 외부에 판매되었다고 했죠. 자, 재고자산을 피투자자, 주민국이 전부 외부에 판매했기 때문에 X1년 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이 재고자산은 즉 평가차익이 발생하는 재고자산은 없겠죠. 자, 따라서 재고자산과 관련된 평가차익 잔액은 없습니다. 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X1년 초에 현재 잔존내용연수 5년에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평가차익도 다른 장부금액처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평가차익, 즉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익 5만원도 다른 장부금액처럼 잔존가치 5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5만원을 5년에 걸쳐서 상각하기 때문에 이 평가차익의 X1년도에 상각되는 금액이 5만원 나누기 5년에서 만원이 연간 상각되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기초의 기계장치에 대한 평가차익이 5만원 있었는데 X1년 중에 만원이 상각돼 가지고 X1년 말에 이 평가차익 잔액은 4만원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점별로 평가차익 금액과 그 잔액을 각각 계산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난 후에 기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 지분법에서는 투자자산을 최초의 원가로 인식합니다. 자, 따라서 최초에 12만원 투자를 할 때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했을 때 최초에 12만원으로 그냥 인식을 합니다. 즉 회계 처리를 X1년 초에 어떻게 한다고? X1년 초에 차변에 일단 현금 12만원을 취득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12만원 지출이 됐겠죠. 그래서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차변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12만원에 이렇게 원가로 인식한다는 거죠. 지분법에서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죠. 자, 그렇지만 지분법에서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최초의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로 인식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득한 금액 12만원이기 때문에 최초에 현금 12만원 지불하고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최초에 12만원에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금액 12만원을 이제 기초로 해서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지분법에서는 피투자자,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가감하여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순자산 변동액, 즉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을 파악을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X1년 초에 12만원에 취득하고 그 이후에 피투자자의 순자산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피투자자 주민국의 X1년에 당기순이익 5만원 발생했는데 당기순이익 5만원 발생한 것만큼
그 순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5만원 순자산 증가액입니다. 이게 피투자자의 순자산 증가액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동기간에 결의되거나 지급된 배당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이 제로예요. 우리가 피투자자가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은 그만큼 순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현금 배당은 순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빼줘야 됩니다. 피투자자가 실시한 현금 배당을 차감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평가차액 잔액을 각각 계산했는데 X1년 말 잔액을 계산했는데 평가차액이 얼마 상각되는지를 보면 재고자산은 X1년도에 전부 판매되었기 때문에 만원만큼이 다 상각된 것이고 기계장치는 X1년에 지금 잔존내용에서 X1년 초에 잔존내용에서 5년에 걸쳐서 상각하고 있기 때문에 X1년도에 상각된 금액은 이 차액 만원입니다. 자, 따라서 재고자산 상각된 금액 만원, 기계장치 상각액 만원에서 합해서 2만원이 상각된 거죠. 그래서 평가차액 상각액이 2만원입니다. 피투자자의 평가차액 상각액이 2만원. 평가차액이 상각이 되면 순자산 장부금액이 감소하죠. 그래서 빼줍니다. 자, 결국 X1년 중에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은 이 금액 3만원 증가한 거죠. 순자산 변동액 3만원 증가한 금액에 우리 회사가 30%를 투자했기 때문에 30%만큼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몫을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가산한 거죠.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이 연가매수 차익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에 전액 환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가매수 차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연가매수 차익 환입액으로 가산해 줘야 됩니다. 요거 꼭 빠뜨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X1년 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잔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13만 2천원이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참고로 X1년 지분법 이익을 물어보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은 X1년 지분법 이익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때 이 지분법 이익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변동사항 중에서 당기손이익에 해당되는 사항만 따로 추리는 거예요. 지분법 이익은 당기손이익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당기손이익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 따라서 피투자자의 어떤 그러니까 투자자가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취득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변동사항 중에서 당기손이익에 포함시킬 만한 사항을 다 추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손이익은 당기손이익에 포함시킬 사항이죠. 현금 배당은 당기손이익에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지분법에서 피투자자가 현금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은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서 회계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 현금 배당은 당기손익에 포함시킬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평가차익 상각은 요건 당기손익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 계산할 때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그 금액의 30%만큼이 우리 회사의 투자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30% 계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3,000원만큼 연가매수 차익 환입액도 이것도 당기손익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은 X1년 지분법 이익이 12,0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X1년 지분법 이익 요구하면은 기계적인 요 포맷에 그냥 그대로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X1년 말에 지분법 이익 발생한 것만큼 대변에 지분법 이익 12,000원 아까 계산했죠. 이 금액. 그 금액만큼 관계기업 투자주식 12,000원 이렇게 증가시켜서 X1년 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 잔액이 13만 2천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X1년 말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해설처럼 위쪽 방법은 기초금액부터 그 내역의 변동을 그러니까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기말 잔액을 구한 것이고 여기 해설에 계산하는 방법은 기초부터 이렇게 내역,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변동 내역을 기초로 해서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피투자자의 기말 순자산 장부금액과 평가차액 잔액 중에 투자자의 지분만큼을 계산해가지고 그냥
기말 잔액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초에 X1년 초에 P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35,000원 있었죠. 35만원 있었죠. 35만원 있었는데 P투자자가 X1년에 당기순이익 5만원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만큼 X1년 순자산 장부금액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5만원을 더했고 현금 배당을 지급했으면 현금 배당 지급한 것만큼 순자산 장부금액이 감소했겠죠. 그래서 그걸 빼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없으니까 제로를 빼줬죠. 자, 따라서 P투자자의 기말 순자산 장부금액은 40만원입니다. 40만원. 자, 그 40만원에 아까 평가차액 P투자자의 평가차액 잔액이 4만원 있었죠. 4만원. 그래서 그 평가차액 잔액 4만원을 더하면 44만원인데 그 금액의 30%만큼 이 투자자 우리 회사의 주 대안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30%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최초 취득했을 때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업권이 그대로 기말에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발생됐다면 그 영업권을 그대로 기말 금액에 가산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영가매수 차익 발생했기 때문에 가산할 금액이 없죠. 그래서 영업권이 발생했다면 그 금액을 여기 더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X1년 말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금액부터 해가지고 그 변동사항,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변동사항을 반영해가지고 기말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기말 P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의 평가차액을 더해서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연습하실 때 한 번씩 계산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해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